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수강생분들이 또 이런 질문합니다. 교수님,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디를 사야 할까? 아파트를 산다면, 또 뭐 상가를 산다면, 오피스텔을 산다면, 또는 낙찰을 받는다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그 지역의 어떤 입지,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곳, 굳이 딱 하나를 꼽으라면, 특히 이제 뭐 아파트 투자, 오피스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역세권 또는 앞으로 역세권이 될 지역, 이런 곳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는 입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에서 역세권이다와 역세권이 아니다. 경기 인천에서 역세권이다와 역세권이 아니다에 따라서 아마 아파트 가격 차이가 최소한 10% 또는 많게는 한 2, 30% 가격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아파트를 투자하거나 또는 뭐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 이런 걸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역세권 또는 역세권이 될 지역. 그러니까 역세권이 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하철역이 개통될 곳, 뭐 이를테면 이제 조만간 신안산선 이런 것들이 또 개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역이 없던 곳, 또 지하철역이 생긴다. 그런 곳들은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그러한 곳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실패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원에 한 번 유찰된 아파트, 그러나 거기에다가 엔드 역세권의 아파트를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필터링 잘 한번 해보고 괜찮다면 체크리스트 가지고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즉 임장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권리 분석, 그리고 특별히 문제 없다면 시세보다 싸게 입찰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그것은 모두 본인들의 책임 하에 꼼꼼히 체크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앞으로가 기대된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여러분들의 어떤 실천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원시, 그중에서도 역세권의 아파트 경매 5건. 네. 수원시의 아파트 중에 대단지의 뭐 아이파크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일단 도보로 한 15분 거리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쉽게도 오늘 물건에는 없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역세권 또 그리고 앞으로 역세권이 될 지역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 같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역세권 투자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합니다. 역세권은 뭘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역세권 하면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 역세권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도 용어에 이런 말들이 있다. 여러분 역세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저도 이런 법률이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역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상업, 업무, 숙박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지역을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한다.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 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하고요.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거주지, 상업지, 교육시설의 범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점. 더불어서 여기서 보면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철도 또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외의 지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통상은 뭐 도보로 한 10분 거리 이내를 우리가 통상 역세권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요. 수원이기 때문에 항상 2030 수원 도시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개발축을 보면은 성장 주축, 그다음에 세 개의 성장 부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장 주축은 수원역, 시청, 수원 화성, 도심 여기서부터 이제 이를테면 광교, 부도심, 그다음에 부도심 오목천 성장 주축, 그다음에 부도심 영통 성장 주축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성장 주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역 중심 비행장, 성장 부축, 그 다음에 부도심 호매실, 성장 부축, 부도심 정자동, 성장 부축, 그 다음에 호매실과 오목천, 역세권 연계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수원하면 핵심은 아마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광교가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영통이 또 많은 개발 호재, 지금 뭐 또
역들이 또 새로 생기는 거죠. 예, 인동선, 인덕원에서 뭐 동탄까지 등등의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 이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동산 투자, 특히 경매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성비예요. 예, 얼마만큼 싸게, 그래서 얼마만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지역을 공부할 때는 그 지역의 어떤 행정구역 알아야 되겠죠? 아, 여기가 장안구구나, 여기가 팔달구구나, 여기가 영통구구나, 여기가 권성구구나. 늘 보면은 면적은 제일 좁지만 가장 핵심적인 곳, 팔달구. 그다음에 영통구 이쪽이 이제 광교죠. 그다음에 이제 장안구, 그다음에 이제 권선구 등등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27일 토요일 제1기 경공매 소유실전반을 개강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요. 가장 알찬 강의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원의 역세권 아파트 첫 번째는요. 권선구 평동의 아파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기 수원시 권성구 평동의 동남 아파트 6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역시 수원시는 관할법원이 수원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3타경 77650, 물건번호 1번. 대표 용도는 공급 면적 33평형, 그러면 전용은 25.71, 대지권은 12.52, 보통이죠. 감정 평가는 2023년 10월 6일 날 5억 1,800, 한번 유찰된 3억 6,260만 원을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이는데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이번에 입찰하고자 한다면 최저 경매가 이상으로 써야 될 것 같고, 일단 보증금은 누구나 다 똑같다. 수표 한 장짜리 3,626만 원짜리. 청구 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요. 이 아파트의 등기부를 떼보니까 등기부의 빚이 가압류, 근저당권 이런 것의 합계액이 한 6억 7천. 그렇다면 감정평가액보다 빚이 많으니까 사실상 담보 가치는 없다. 이런 아파트를 통상 우리가 깡통 아파트라고 합니다. 관심 있다면 5월 3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아파트 전경 등의 사진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9년산. 그럼 이제 25년 차. 이제 조금 됐죠, 여러분, 연식이. 13층 중에 6층은 좋고, 전용 25 좋고, 대지권 뭐 나쁘지 않은.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12월 30일자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다만 여기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입신고 빠르죠? 근데 확정일자도 빠르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누군가가 3억 7천에 낙찰을 받는다면 먼저 2억 4,500 배당을 다 받을 것으로 보여서 사실은 임차인도 문제가 없지만 명도도 문제가 없는 그런 나이스한 아파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이제 아파트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일단 1호선과 수인분당선 수원역 더블 역세권이죠? 더블 역세권에서 뭐 도보로 한 2, 3분 거리. 그다음에 곧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마트, 롯데몰 등등.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동네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동네에 어떤 이런 편의시설, 역세권 좋은데 아쉽게도 과연 뭐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또 좋을까는 한번 좀 퀘스천 마크 한번 체크를 현장 가서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현장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을 제대로 한번 체크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로 정리하는 거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요거보다 전입신고가 빠르다.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보증금이 2억 4,500. 확정자도 빨리 받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했으니까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하였다라고 하는 점. 나머지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러면 권리상의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선수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부담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아파트는 영통구 망포동의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망포마을 현대 2차 아이파크 23층에 위치한 아파트, 수원지방법원이고요. 61평형, 전용 면적은 49.86, 대지권은 28.86. 뭐 괜찮죠? 상당히 쾌적해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감정평가액은 7억 200만 원, 그리고 최저가가 4억 9,140만 원.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이는데 현장 가서 시세 파악 등을 제대로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4월 30일 날 역시 입찰 한번 해보기를 기대하고요. 문제가 없다면요, 싸게 받아야 되겠죠? 자, 이 아파트는 2002년산. 네, 그러면은 22년 차.
25층 중에 23층. 이것은 좋아 보이고 전용 49 대지권.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삼성생명보험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는 것은 특별한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이 아파트 위치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수인 분당섬 망포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뭐 학교 이거 많고 주변에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또 주변에 새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네, 특별히 조사된 임차인이 없고 특별히 코멘트 없다. 권리상의 문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세 번째 아파트는 장안구 율전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율전동의 벽산 블루밍 아파트 7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 32평형, 전용은 25.62, 대지권 23.79, 감정평가 당시 2023년 9월 7일 날 4억 원, 한 번 유찰된 2억 8천만 원. 일단 직권적으로 싸 보이는데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등기 채권액은 8억 원. 경매가 취하 내지 취소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파트는 2005년산, 네, 그러면 19년 차, 쏘쏘하죠? 자, 20층 중에 7층 좋고, 전용 25, 대지권 13.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 없고 권리상의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현장 답사 중요하죠? 자, 이 아파트는 1호선 성균관대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7, 8분 거리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고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떠안을 게 없다. 권리상의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네 번째 아파트는 영통구 영통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영통 3차 풍림 아이원 아파트 2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은 35평형, 전용은 25.68, 대지권 13.25, 감정평가 금액은 4억 5천, 한 번 떨어진 이번 최저가는 3억 1,500, 평당 뭐 1,0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거니까 등기 채권액은 5억 원이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2년산, 그러면은 22년 차, 20층 중에 2층, not bad 정도가 아닐까. 전용 25, 대지권 13.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인천 수협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그런데 여기에 임차인이 선순위, 확정자도 빨리 받았다라고 하는 점, 배당 요구도 적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누군가가 한 3억 2천에 낙찰 받는다면 임차인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 거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수인 분당선 망포역에서 역시 도보로 한 8, 9분 정도 위치한 그런 곳들이고요. 아마 이제 이쪽이 아마 이제 경희대학교. 전반적으로 뭐 입지는 그냥 보통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세권이라고 하는 점은 매력적이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21년 12월 29일. 근데 전입신고 빠른 그리고 이제 금액 확정일자도 빠르고 네, 그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아파트는 권성구 오목천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오목천동의 오목천역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4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33평형의 아파트고요. 전용 25.69, 대지권 좀 많아 좋아 보이고 감정평가 금액은 4억 8,500, 한 번 유찰된 3억 3,950만 원을 일단 직권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 관심 있다면 5월 17일 날 입찰법정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산, 그러면 7년 차, 신축, 좋죠? 19층 중에 4층, 좋고, 전용 25, 대지권 16.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나머지 특별히 또한을 코멘트는 없어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수인분당선 오목천역에서 도보로 한 8, 9분 거리, 파리바게트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 동네에서 입진 이 사거리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문제가 되는 코멘트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4월 24일 수요일 밤 저희 1년 투자 클럽반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론과 임장 등 정말 다양한 최고의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MPL, 온비드, 세관
법률 상식, 뭐 이를테면 주식 프리패스반 무료, 다양한 혜택이 있는 가성비 최강의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용산학원에서 뵙기를 기대하고요. 저의 다양한 강의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 등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원의 역세권의 아파트 5건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특히 수도권, 역세권은 최고의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만간 역세권이 될 지역, 또 그런 지역을 한번 또 잘 발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모두 행운의 한 주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